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준과 가치관의 변화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은 곧 고통이다 라는 이 내용으로 두 가지로 좀 말씀을 짧게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기준과 가치관의 변화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 자기만의 기준과 가치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좀 잠깐 드리자면은, 저는 대학을 나오진 않았어요. 대학 나오진 않았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초중고 포함해서 제가 살아온 20대는 기준이 없었어요. 기준과 가치관이 없었기 때문에 좀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으니까 사회나 타인이 추구하는 성공은 그거는 자기만의 기준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만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저거 원하면 그거 하는 거지. 그게 뭐 경제적인 성공이든 뭐 말 그대로 아까 뭐 변호사, 판사, 의사든, 만약 본인이 진짜 자아 성찰을 해서 그게 하고 싶다면 그거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 방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그것만 쫓다 보면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기준과 가치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으면은 혼돈을 하게 되고 방황을 하게 돼요. 잘 보이시죠? 네. 그리고 기준이 있으면 그게 명확해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 인생의 길이 명확해지고 목표가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근데 그 길은 남이나 사회가 정한 길이 아니라 내 스스로 정한 길이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이 가치관은, 기준은 이렇게 정하되 가치관은 무엇이냐면 인생 공부입니다. 네, 아까 우리 박 강사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인문학, 철학, 경제학, 동기부여, 이렇게 네 가지로 인생 공부로 가치관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은 나이를 먹고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를 때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0대도 제가 1년 지나면서 연말이 되고 신년이 다가올 때마다 되게 뭔가 공허하고 허무했어요. 또 1년이 이렇게 지났네. 근데 내가 뭐 지금까지 해놓은 건 없고 뭐 돈은 벌고 있지만 그냥 그렇다고 내가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되게 그렇다고 인간관계가 되게 좋은 것도 아니고 되게 허무하네 1년이. 근데 제가 인생 공부를 배우고 나서 1년을 지내보니까 그 1년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의미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감사하고, 근데 되게 힘들었어요. 그 배우는 기간이. 그때 그만큼 되게 뿌듯하고 그 힘듦을 이겨낸 나 자신이 되게 대견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기준과 가치관이 없는 상태로 시간을 보내면 나이를 먹었을 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과 가치관을 세워주셔야 하고, 그럼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고민하는 질문들이 또 있잖아요.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있으면 그걸로 이제 자존감이 향상이 됩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상호 보완적인 관계예요. 내가 무언가 하나를 주면 상대방도 나한테 하나를 주는 거. 네. 근데 윈윈 관계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비즈니스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연인 관계로만 봤을 때 인간관계가 한쪽만 사랑을 계속 주면 그 받는 사람은 좋지만 주는 사람은 어때요? 나한테 돌아오지가 않으니까 되게 힘들죠. 네, 그러니까 일방적인 관계는 파탄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만큼 상대방도 그만큼 나한테 주는 거. 만약 그만큼 못 주더라도 그게 그 내가 주는 거에 대해 감사할 줄 알고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나한테 무언가를 주려고 하면은 그게 바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은 내가 주인공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근데 타인의 인생에서 엑스트라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인생의 중심은 내가 돼야 된다. 내가 주인공이다라는 걸 가치관으로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까요? 혹시 자녀분이 계신 네. 건가요? 네. 그럼 보통은 이제 이것도 기준하고 가치관이 있죠. 근데 보면은 소통은 필수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기준은 너가 원하는 길을 가야 한다. 자녀가 원하는 길. 물론 저도 부모님이 계시고 저도 자녀로서의 입장을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결국은 자녀가 뭘 원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사실 부모의 서포트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너가 뭘 원하는지 알고, 근데 너가 가는 길이 만약에 잘못된 길이다, 그러면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자녀가 그게 또 가고 싶은 길이야, 그럼 되게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소통입니다. 너가 뭘 좋아하고 너가 뭘 싫어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아 성찰은 본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의 소중한 사람들, 가족들도 자아 성찰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은 인생의 중심은 너란다. 너가 주인공이란다. 자녀야. 그러니까 부모님은 항상 너를 응원하고 뒤에서 밀어주고 있으니 너가 가고 싶은 길을 가려. 이렇게 자녀 교육을, 이건 물론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기준입니다. 뭐 참고하셔서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친구들하고. 근데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뒤에 달린 문구가 너무 인상이 깊어서 제가 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되게 좋은 말이죠. 제가 여기서 느꼈던 포인트는 작은 변화가 엄청 커다란 결과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더라도 핸들을 살짝만 틀면은 어떻게 되죠? 점점 길면서 계속 그 방향으로 더 기울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그마한 변화가 나의 큰 성장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 조그마한 가치의 변화, 조그마한 가치에 심어지는 것이 그게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인생의 기준과 가치관이 나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인생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성장은 곧 고통이다 라는 주제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통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장통하고 방황의 고통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제 아까 기준이 없으면 방황하고 혼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변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고통은 옵니다. 똑같이 아파요. 변화 고통도 아프고 성장통도 아프고. 근데 이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특징. 성장통은 성장이 끝나면 아픔이 멈춥니다. 고통이 없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아프지 않아요. 근데 이 방황의 고통은 방황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지속됩니다. 그리고 되게 파멸적이에요. 고통의 질 자체가. 그래서 기준과 가치관이 없으면 이 방황의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게 바로 이 고통의 차이점입니다. 성장통과 방황의 고통. 근데 고통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있습니다. 대부분 두려워하죠. 아플 것 같아. 못할 것 같은데, 자신이 없는데. 부정, 아프기 싫어. 회피. 많이들 그렇게 회피를 하시죠, 사람들이. 난 내가 이 고통이 되게 영원할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이 너무 힘드니까. 이 고통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 지금 이 힘든 상태가 지속될 거라는 착각. 그러면은 사실 성장통이면 제가 아까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이게 방황의 고통인지, 이게 성장통인지 구분을 먼저 해야겠죠. 이게 방황의 고통이다, 그럼 빠르게 내 인생의 기준과 가치관을 세워서 그 방황의 고통을 없애야겠죠. 근데 이게 성장통이다, 그럼 내가 지금 아프고 고통스러움으로써 내가 한층 더 변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해주면 그 고통이 좀 덜하겠죠. 아무래도 좀 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다이아몬드 좋아하시죠? 네. 사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을 러프 다이아몬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가공되지 않은 다이아몬드의 원석입니다. 특징은 울퉁불퉁하고 못생겼고 가격도 낮고 뭐 빛나는 것도 거의 없어요. 거의 돌과 흡사하죠.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약간 대리석 같이 생겼죠. 근데 등급이 높은 다이아몬드, 이제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장인의 손에 의해서 가공된 강렬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특징은 희소하다, 누구나 가지고 싶어한다, 빛나고 가치가 점점 높아진다. 이렇게 생겼죠. 되게 영롱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혹은 사회에서 나한테 넌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넌 정말 그냥 회사를 다니더라도 너 그냥 회사의 부품의 하나일 뿐이야, 너 없어도 너를 대체할 사람 많아, 이렇게 하면 나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러프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아직 가공이 되지 않았어요.
거거든. 근데 이 피나는 연마 과정과 가공을 거치고 나면은 그 세상에 누구보다 소중하고 대체될 수 없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이 당근을 보시고 뭐 드는 생각이 좀 있으실까요? 이 토끼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아직 당근을 뽑지 않았잖아요. 근데 당근풀은 되게 무성하니까 아, 이 당근 되게 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 당근풀은 되게 작으니까 되게 작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뽑기 전까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당근이 의미하는 것은 나의 잠재력, 바라지 않은 능력, 가치와 능력을 얘기하고, 당근풀은 내가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겉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근풀이 중요한가 당근이 중요한가? 당근을 뽑으려면 당연히 당근이 중요하겠죠. 당근풀이 우리가 풀을 먹을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근을 키우는데 들이는 노력과 시간은 보상받지 못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사실 그렇죠. 아, 내가 이렇게 노력을 백날 해봤자 바뀌는 게 있을까? 아, 나 지금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분명 자기가 노력한 만큼 돌아온다고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스스로에게 보상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즉 제일 중요한 것은 힘들고 시간이 걸릴지언정 제일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 네, 고통스럽고 좀 그 길이 고난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인생 공부로 본인이 원하시는 거 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